전남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일에 맞은 첫 주말 곳곳에서 행사와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확진자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광주 야구장 관객 수가 올 들어 최소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성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확인되면서 광주 전남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신안군 섬 지역 변원에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모가 대거 말라 죽었습니다.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화물량이 급증해 광양항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 국내 2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50만 TEU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들이와 바깥 활동도 줄이고 있고 기아 타이거즈 경기장을 찾은 관중도 크게 줄어서 지난 목요일에는 올 시즌 최소 관중 수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주말 홈 경기지만 야구장 곳곳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꽉 찼을 삼루 홈팀 응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는 보고 싶은데 TV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마스크를 다 쓰고 이렇게 야구장에 구경을 왔습니다. 실제로 야구장을 찾는 이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 주중 홈 3연전 관중 수는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에 치러진 주중 경기에 비해 관중 수가 절반가량이나 빠졌습니다. 특히 전남의 첫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다고 알려진 다음 날에 치러진 11일 경기는 올 시즌 최저 관중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려감이죠. 그냥 이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쓰고 하게 됐습니다. 기차역과 터미널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KTX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승객들이 손 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받기 위해 줄을 섭니다. 손 소독하시면 드립니다. 기차역 대합실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내려온 건데 이제 서울은 워낙 이제 그 메르스 위험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 지금 메르스 환자가 더 많아가지고 좀 불안함은 좀 더 커요. 어제와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 대인시장 야시장 행사와 전남 도립국악단의 토요 상설 공연이 연기되는 등 각종 행사와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메르스 때문에 크게 움츠러든 주말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보성의 메르스 11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확인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전남도의 관리 대상자는 당초 36명이었지만 보성 확진자를 비롯한 관련자가 518명 확인되면서 554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도 어제까지 32명이었던 관리자가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보성 관련자 21명과 보성 관련 자진 신고자 11명을 포함해 관리 대상자가 64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618명까지 늘었는데 아직 의심 증세가 나타난 사람들은 보고되지 않았고 유일한 확진자인 113번 환자의 증세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전남혈액원은 학교와 군부대의 단체 헌혈이 잇따라 취소되고 헌혈의 집을 찾는 시민도 눈에 띄게 줄면서 이달 들어 헌혈량이 지난해보다 12%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원은 혈액 재고문이 한때 적정 수준 이하까지 떨어지는 등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성군은 113번 환자의 마을과 직장, 종교시설 등 주요 활동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32명이 거주하는 마을과 13명이 근무하던 직장, 36곳의 학교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방역소독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오늘 보성군의 메르스 격리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고 윤장현 시장은 광주 송정역과 보건소를 방문해 발열 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섬 지역 변원에 심은 모가 대거 말라 죽어서 농민들이 올 농사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주변 낙지 판매장과 음식점에서 버린 바닷물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앞에도 모길농장 간척지입니다. 최근 읍소재지 인근 논 99,000제곱미터에 심은 모가 말라 죽었습니다. 죽은 모를 뽑아내고 새로 심었지만
이마저도 하얗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 목일 농장이 생긴 이유가 지금 한 30년 넘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한 3, 4년 전부터 꽃이나만 지니까 피해 농지의 염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0.53에서 0.6%로 식염수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 논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조의 염도 역시 0.36%로 마치 바닷물이 유입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기가 0.3 한 5 정도 되면은 모내기 해놓고 이물을 넣었을 때 계속 환수해준다 해도 뭐가 버덕해서 점점 죽어가고 활착을 못한다. 염분을 추적해 봤더니 읍소재지의 하수관을 따라 농도가 높아집니다. 신안군청에 있는 앞해읍 소재지입니다.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이곳은 대부분 식당에서 배출되는 바닷물이 그대로 하수관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대형 수조를 갖춘 낙지 판매점과 음식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염도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끝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군데에서 바닷물이 유입이 됐더라고요. 낙지 관련 업소들은 그러나 많은 양은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랬죠. 대나오는데 시장에 가장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갯물을 버려서 책임이 있어서 내라 그런다고 그랬나 못 내었다. 화가 난 농민들은 신안군과 낙지 취급점 등을 상대로 반드시 책임을 가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화물량이 급증했습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화물처리 국내 2위 항만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최근 수출입과 환적 화물 증가 등 추세에 신규 항로 서비스까지 시작하면서 하반기 물동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양항의 누적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98만 3천 TEU.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가 감소했습니다. 항만공사 측은 올해 화물 처리 실적 부진의 원인을 해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의 항만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물량 자체를. 그래서 그 물량이 지금 빠졌고요. 하지만 공사 측은 올 하반기 광양항 물동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수출입 화물 76만 TEU로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달 환적 물량도 5만 9천 TEU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컨테이너 선박 서비스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도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달만 지나면 저희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79항째에서 지금 조만간 88항째까지 됩니다. 과거 수출 중심의 항만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수출입과 환적 중심의 복합 항만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양항. 올해 말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목표치 250만 TEU를 달성하면서 국내 컨테이너 화물 처리 2위 항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기념하는 통일살 모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6.15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 본부와 광주시 남북교류회, 광주시 농민회는 오늘 광주 광산구에서 6.15 15주년 기념식을 갖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을 마친 뒤 농민들과 함께 들녘에서 통일살 모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주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동의 전입 인구가 8,000명을 넘었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혁신도시 빛가람동에 8,000번째 시민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24일 빛가람동이 업무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현재 빛가람동의 인구 중에서 서울, 경기 등의 전입자는 3,300명, 나주를 제외한 광주 전남 지역 전입자는 3,400명으로 나주 지역 외 전입자가 전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수 최초의 마을 자체 오케스트라가 구성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 율촌면 도성마을 초중고학생 41명으로 구성된 애양 청소년 오케스트라 포럼은 오늘 도성 새마을복지회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문화 소외 지역 청소년들의 음악 교류와 사회 통합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성마을은 현재 한센인 87명과 주민 등 360명이 거주하고 일부 축산농가만 남아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여수신항 국제여객부두와 크루즈부두의 조명과 전원 공급 시설이 확충됐습니다. 여수해수청은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연계해 여수신항 국제여객부두와 크루즈부두에 여수와 제주 사이로 운항하는 카페리선과 최대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최신 조명과 전원 공급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확충된 부두 시설은 35m 높이의 조명탑 5개와 육상 전원 공급 시설, 각종 긴급 상황에 대비할 최신 설비를 갖춘 원격 감시 제어 설비 등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생활임금의 기준이 시급 10,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총은 실태조사 결과 최소한 시급 기준 10,000원, 월급 기준 209만 원이 보장돼야 현실적인 생활 안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생활임금은 지난달 15일 광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